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이름이죠. 바로 치매. 오늘 이 시간에는 치매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흔히 겪는 건망증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치매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혹은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 단순한 걱정이 과연 정말 치매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처럼요, 가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는 거. 이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일 수 있어요. 누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해낼 수 있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열쇠의 용도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 즉 내가 열쇠를 썼다는 경험 자체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 바로 이게 치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치매가 뭔지 그 정의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치매는 절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에 병적인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의학적인 상태, 다시 말해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 아니에요. 사고력, 언어 능력, 판단력 같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다 같이 떨어지는 상태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걸 치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보통 치매라고 하면 그냥 단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치매라는 말은 여러 다른 원인 병들이 만들어내는 증상들을 모두 담는 커다란 우산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보세요. 이 우산 아래에는 이렇게나 다양한 질병들이 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알츠하이머 병이죠. 하지만 그 외에도 뇌졸중이랑 관련된 혈관성 치매, 또 생생한 헛것이 보이는 환시 증상을 동반하는 루이소체 치매처럼 원인에 따라 전혀 다른 병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각각의 치매마다 시작되는 증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는 방금 있었던 일 같은 최근 기억부터 잃어버리는 반면에 저기 표에 있는 전두측두엽 치매는 기억력은 멀쩡한데 갑자기 성격이 180도 딴 사람처럼 변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시작점이 이렇게 다르니까 어떤 병이 원인인지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치매의 증상은 정말 기억력 저하뿐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기억력이라는 증상 너머에 있는 훨씬 더 다양한 치매의 얼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진압력 장애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그 진행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죠. 처음에는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는 시간에 대한 감각 상실로 시작해서 점차 매일 다니던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잃는 장소에 대한 문제로, 그리고 병이 깊어지면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억력 저하보다도 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증상이 있어요. 바로 BPSD,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잊지도 않은 걸 봤다고 하는 망상이나 환각, 갑작스러운 공격성이나 집 밖을 헤매는 배회 같은 증상들이죠. 이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돌보는 가족들의 삶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치매가 어떻게 한 사람의 독립적인 삶을 앗아가는지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초기에는 왼쪽에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그러니까 전화 사용이나 돈 관리처럼 조금 더 복잡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오른쪽에 기본적 일상생활 능력, 다시 말해 옷 입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까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치매를 의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진단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숫자 30 혹시 좀 익숙하신가요? 이게 바로 KMSE,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고 부르는 검사의 만점입니다. 치매 진단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선별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점수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은 24점 이상이면 정상 범위로 보고요. 20점 밑으로 떨어지면 의미 있는 인지기능 저하를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나 교육 수준 같은 걸 고려해서 해석해야 하지만 현재 인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진단이 절대로 이 점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기본이고요. CDR 같은 척도로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단계를 평가하고 또 KMBI 같은 도구로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지 그 수준도 확인합니다. 여기에 우울증 같은 다른 문제가 겹쳐 있지는 않은지 정서 상태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사실 가장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치매처럼 보이는 모든 증상이 다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바로 조기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치매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치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료를 통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보이는 것들처럼 치매와 아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진짜 치매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심한 우울증이나 특정 비타민 결핍, 갑상선 문제 같은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원인들은 치료만 잘 받으면 인지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치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인용문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진 가성 치매의 경우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질문에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진짜 치매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고 얼버무리거나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서라도 대답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미묘한 차이를 감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명확합니다. 인지 기능의 아주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평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회복 가능한 원인을 찾아낼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설령 진짜 치매라고 하더라도 더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더 빨리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고요. 기억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진단.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